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패트릭 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사항, 길어지는 취준생활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어려움.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사연을 청취하다가 저도 용기를 내어 동네 형님께 조언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먼저 저는 올해 한국 나이 33세 남성이고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계속 늦춰진다면 정말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안해서 식욕 강퇴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의 사이클이 무너지고 한숨도 자주 쉬고 계속 안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8년 정도 캐나다에서 거주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캐나다에서 수료했습니다. 귀국 이후 진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실패하여 30세가 금방 넘었고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몸무게가 3자리가 넘었었네요. 그래도 그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아 작년부터 입사 지원을 하여 STX 조선 구매, 한국항공우주항공 카이 원가 회계, 자이, S&D 재무 모두 서류, 인적서, 면접까지 갔는데 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기업의 인턴 사업 모집에 지원했고 늦은 나이였지만 4개월의 인턴 과정을 수료하며 2022년을 마쳤습니다. 4개월 동안 체중을 23kg 감량했고 사회성 긍정성을 많이 회복하고 2023년은 넘어왔는데 올 초부터 시작한 취업에서 연거푸 고비를 마시면서 한진그룹 계열사 서탈, 현대 BNG스트릿 서탈, 포스코 그룹 계열사 소리합격, AI 역량검사 탈락. 내가 정말 취업이 되려나? 이러다가 또 밀리면 정말 답도 없는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금요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나? 별도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토익 990 만점에 950, 토익 스피킹 200 만점 190, 모스 마스터, 예전에 딴 한국사 1급이 있네요. 경제학 전공이나 상경계열 플러스 어학을 요구하는 구매, 해외 영업, 수출입, 경영 지원을 등을 직무로 계속 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취업 때문에. 이 사연 읽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연자분한테. 사연 읽으면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사연 안에서도 느낀 거지만, 캐나다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왜 굳이 한국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한국 땅에서 캐나다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술 이민을 하기 가장 최적화된 나라가 캐나다이기 때문에, 거주 여건도 좋고요. 살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캐나다를 안 살고 한국 땅에 정착하기로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많이 안 돼요.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사연을 보신 다른 분들도 좀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거든요. 그럼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8년 동안 저렇게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나왔으면. 네네네. 제가 8년간 거주해본 결과, 저희 생각을 종합해본 결과, 캐나다 괜찮아요. 캐나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장 많이 좋아요, 사실. 캐나다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도 여행을 가봤었을 때는 좋은 인상을 많이 가졌었고 그렇게 유학도 시작했는데 그 안에 살다 보니 그렇군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면 여기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주권 요건을 채울 수 있으려면 있었잖아요. 그러면 캐나다를 왜 간 거예요? 캐나다를? 그러니까 가족이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면 혼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간 거네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일종의 유학이네, 그러면. 음,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후회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그냥 캐나다에 있을 걸. 그냥 캐나디안으로 살 걸. 이런 후회 같은 거 안 해보셨습니까? 전 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런 거죠. 한국 땅에 와서 좋긴 했지만 한국 땅에서 인생이 뭔가 좀 꼬이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안 했다고요. 그러면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귀국 이후 지내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 지내가는 것이 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군대는 갔다 왔겠네요, 당연히. 캐나다가 그렇게 별로였나? 우리 한국 땅이 더 별론데 지금 한국 땅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한국 땅이 더 한숨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어쨌든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근데 좀 아깝다, 이게 면접까지. 여기 붙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 여기는 정말 대기업, 웬만한 대기업은 안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일단 원인 분석을 약간 해드리면, 님이 한국에 대한 너무 부푼 꿈을 안고 온 건 확실한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내가 봤을 때는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올 것 같았으면, 대학을 한국에서 나왔어야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국에 왔었어야 되나. 아무튼 한국인 대학 과정을 좀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왔으면 덜했을 텐데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국에 대한 어떤 향수병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와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취업 문화나 어떤 현실을 간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뭐 외국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취업이나 먹고 사는 게 어려웠으면 어려울지 덜하진 않습니다.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본인이 캐나다 땅에서 한국에 왔다고 하면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야, 그 좋은 데서 왜 여기 왜 와? 나 같으면 거기 계속 있겠다. 뭐 아쉬운 게 있어, 여기 오냐. 한국이 더 답 없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캐나다에 있는 게, 캐나다에 이제 있었던 게, 아킬레스 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그걸 알았어야 돼. 사실,
우리나라 취업 문화를 봤을 경우에 사실 이게 왜 안 되는지 난 알 것 같거든요. 왜 안 되냐 하면 뭔가 스펙적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얘기 뭐냐 하면 해외파를 좀 싫어합니다. 해외에서 좀 살고 온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한국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동안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님 서류를 봤을 때는 해외에서 학업을 마친 건 확실하고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것도 팩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학연수로 이제 몇 개월 갔다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원어민 수준의 어떤 영어 능력은 갖췄겠지만 오히려 그 외국에 살고 온 게 외국의 라이프에 익숙해진 게 오히려 한국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잠깐 외국의 문화를 뭔가 탐험할 목적으로 어학만 배운 목적으로 들어왔다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8년이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오래 살았습니다. 이거 단순히 유학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해외 영주권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 받았을 거예요. 왜 8년 동안에 살았습니까? 이렇게. 8년 동안 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왜 한국 땅에 왔을까? 이렇게 약간 있잖아요. 비꼬듯이. 아,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 취업 같은 게 사실 이런 구미 영업 같은 게 이게 제일 들어가기 제일 좋아요. 수출입 같은 거. 님의 어떤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거. 경영지원 자리가 안 날 겁니다. 님도 아시겠지만 경영지원은 거의 자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 경영지원은 인서울권에 명문대 어떤 그 문과생들도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왜냐 안 뽑으니까 자리가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님이 노려볼 수 있는 구매와 해외 영업 수출이 그러니까 내가 현지의 어떤 언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이쪽인데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왜 시기가 안 좋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해외 쪽으로 한류로 뚫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될 때까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될 때까지. 어차피 해외 구매 영업하는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저는 영어가 확실하게 되는 사람을 또 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될 때까지 내보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의문인 게 너무 공백기가 길었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큰 것 같아. 그러니까 해외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와가지고 군생활을 하고 바로 지원했으면 바로 취업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부에서 지금 2023년이 아니라 2017, 16, 17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좀 건너뛰고 붕 뜨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걸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니면 무조건 대기업만 노리지 마시고 중견기업도 지원하세요. 중견기업도. 일단 내가 봤을 때 님한테 필요한 거는 경력이에요. 경력. 사회적인 경력. 뭔가 해외 뭔가 대기업에 한 번에 다이렉트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견기업 같은 데 있죠. 중견기업도 해외 구매나 영어를 뽑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대기업이에요. 대기업만 넣었어요. 님 보니까 대기업 아니고선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견이나 강소, 해외 구매를 뽑는 모든 것은 다 넣으세요. 가리지 말고 다 넣어요. 넣고 거기서 뽑아주고 일하고 나서 경력 채워가지고 이직을 하든가 그런 태클을 타세요. 처음부터 나는 대기업에 한 번에 들어가서 그동안 내가 실패했던 거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면접에서 이유가 나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했고
그 공백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예 경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님을 뽑아주기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원인은 그거예요. 내가 일단은 나이에 비해 경력이 없다는 거. 이미 늦어버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늦어버린 거 생각해봐야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뭐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처음부터 대기업 가지 마시고요. 해외 구매나 영업을, 그러니까 그런 뽑는 쪽은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다 지원해.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지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다 내요. 그냥 가리는 것 없이 다 내요. 보니까 님이 좀 죄송한데 아직 님은 확실하게 찬밥 더운 밥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가리시면 안 돼요. 이미 이 나이까지 왔잖아요. 그럼 살고 싶잖아요. 일하고 싶죠. 그러면 가리지 말고 지원해요. 자꾸 대기업 이제 미련 가지지 마시고요. 해외 구매, 해외 언어만 굉장히 위선적이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와중에도 가리는 거 있다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물론 한 번에 좋은 데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기를 내가 봤을 때는 면탈해 줬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좀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지금 일단 일하는 게 중요해요. 일하고 나서 나중에 경력 채우고 나서 그때 가서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대기업은 지금 순수 신입을 안 뽑아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 님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경력도 없는 생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 문화를 적응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경력을 좀 채워서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내가 봤을 때 그게 큰 것 같아. 내가 너무 실패를 보고 늦게 왔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야겠다는 압박이 강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안 좋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순리대로 가자는 생각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이 어디든 난 받아주면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제 나이까지 차가지고 이제 와서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님이 있잖아요. 대기업만 바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저렇게 대기업 하나만 바라서 떨어지면 시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넓히십시오. 완전 넓히십시오. 그래서 면접까지 가가지고 뽑아주는 데 있으면 일단 일해요. 일하고 나서 경력 채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목표를 잡던가 하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대기업 공채, 대조 공채는 잘 안 나와요. 앞으로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대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 뽑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님한테 필요한 거는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전투적으로 다 내보겠다는 생각이 제일 좋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꾸 좋은 데 들어가려고 자꾸 좋은 데만 보다 보니까 다른 곳을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좋은 데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다 들어가고 싶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데는 다른 사람도 좋아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전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럼 굉장히 치열하겠죠. 거기다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있어요. 님 색깔이 확실해요. 님이 언어권은 확실하게 된다는 거 알겠지만 문제는 그런 거예요. 경력도 없고 해외에서 고등과정을 다 쌓았다는 거. 이게 본인한테 아킬레스 건이에요. 사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불리함을 안고 계속 대기업 도전하면 사실 확실하게 승산을 잡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좀 눈을 좀 더 낮춰서 해외에서 내가 이제 언어가 되니까 이런 곳을 받아주는 부서로 지원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 인정받고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다른 곳을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높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다 봐요. 해외 취업을 팔아주는 거. 네. 다 보고 나서 일단 난 이미 한 번에 좋은 데 들어가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 이 고리타분한 어떤 시간을 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니 보면 너무 좋은 데 들어가겠다는 욕구가 너무 강해. 이거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면 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아직 배때기 불렀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가 불렀으니까 생각하는 거지. 막상 굶어봐. 그럼 노가다 뛸걸? 굉장히 그리고 내 느낌인데 완벽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완벽주의 버려요. 아니 지금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이미 취업 결과로 증명인데 무슨 완벽한 걸 바랍니까? 자꾸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뭔가 실패를 보다 보니 이걸 많이 할 수 있는 뭔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게 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무덤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취업에 불리한 거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눈을 낮춰야 돼요. 공백기가 생기면 생겨서 눈을 낮춰야 돼요. 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근데 님은 지금 눈을 올리고 있어요. 그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도 찾고 일단 이렇다 할 경력도 없고 일단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지긋지긋한 취업 준비 생활을 끝내고 나를 받아주는 것이라도 일을 하면서 일단 내 입지를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완벽주의 그냥 버리시고 그냥 해외 언어 되는 거 있잖아요.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요. 다 지원해. 지금은 님이 해외구인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준비생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달고 쓴 거 가리면 안 돼요. 써도 뱉으면 안 됩니다. 달다고 인상 쓰면 안 돼요. 그냥 삼켜야 됩니다. 달든 쓰든 다 삼켜야 돼요. 목구멍이 프로총이기 때문에. 이 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취업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용이 돼요.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부터는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다 내셔가지고 꼭 일을 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버려요. 내가 제대로 된 데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을 버려요. 그 마음을 버려. 그 마음을 버리면 한숨도 안 쉬고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을 가집니다. 님이 자꾸 뭔가 이제 제대로 된 데 들어가야 된다 그 본인의 그 고리타분한 그 강박관념 때문에 페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약간 어떤 느낌이야.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데 아니면 들어가봤자 의미 없다 그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 의미 없지 않아요. 우리 그런 좀 약간 교만한 마음이 본인 인생을 더 타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마음 가지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수능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올해부터 취업 준비 잘 하시고 올해는 꼭 합격했다고 저한테 꼭 취업 뚫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계속 지원하세요. 그래도 본인이 이 언어가 확실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커리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잘 없어요. 이것도 장점이야. 분명히 이런 영어권 나라의 언어가 확실히 되는 사람을 원하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눈여겨보시고 붕어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말해도 괜찮습니다.
과연 뭘까? 음. 근데 아깝다. 난 캐나다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캐나다 그렇게 힘든가? 오, 캐나다에서 좀 계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아니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메일로.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세요, 메일로. 안 보이는데? 여기 안 보이면 저한테 메일로 다시 보내줘요. 그러니까 메일로 저한테 보내줘요. 안 떴네요. 메일 금방 보내잖아요. 네네. 과연 뭘까? 이상하다. 난 한국당이 싫은데. 대부분 한국당 나오고 싶어 하지. 저는 현재 저희 나이에 대해 너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중견 회사에서도 신입을 받아줄지. 결국 가보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미리 지혜준작하고 겁을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바꿔요. 이미 심사위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신입으로 치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할 나이도 아니에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님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아니 왜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겁을 먹습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을 해요?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결과잖아. 본인이 세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이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이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본인만 실패를 많이 본 게 아니라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이런 건 살면서 도움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실패 더 많이 할 거야. 실패 더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지레짐작하고 겁먹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님이 이렇게 왜 겁을 먹는지 아세요? 왜 겁을 먹고 하는지 아세요? 방구석에서 맨날 사람 안 만나고 취업 준비만 해서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좀 정석인 훈련해요. 바깥에 바람도 많이 쐬고 좀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요.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해요. 취업 준비 하루 왼종일 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취업 준비 해봐야 하루 왼종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서류 적어놨다가 그때그때 내보는 거 맞잖아요. 머리 끙끙 싸매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펙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내는 건 금방 걸리잖아요. 집에 있으면 안 좋은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냥 방구석에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안 좋은 생각해. 나도 그러니까. 그럼 움직여야 돼, 사람이. 뭐에 집중을 한다거나, 자꾸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진짜로. 여자는 더 심해. 조인간 잘 들어요. 여자도 나이 30 넘으면 가만히 있잖아. 우울해져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 TV 보면서 막 미디어 보면서 이렇게, 뭐, 멍 때리잖아. 그럼 우울해져.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 줄여야 돼요. 나이 먹으면. 한 군데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서 바람도 꾸준하게 쐬줘야 돼요. 바깥 구경도 좀 해줘야 돼. 몸도 좀 풀어줘야 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세상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저도 세상을 다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하기도 전에 안 된다는 생각. 정말 안 좋은 거. 그런 마음 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